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저번에는, 어, 스페이스 벡터 PWM 제어와 관련해가지고, 매트랩,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 된 이제 바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지령 전압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섹터별로 이제, 각도에 대해 섹터별로 바뀌면서 이제 PWM이 이제 제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가만 보면은 이게 이제 파란색이 A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B상이고 빨간색이 B상이고 주황색이 이제 C상인데 이게 가만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한 상이 변하고 변할 때 이제 나머지 두 상은 하이나 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 A상이 변한다 하면은 이제 C상은 이제 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B상은 하이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C상이 변할 때 이제 B상은 하이를 유지하고 A상은 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변하는 이제 PWM이 우리가 이제 전체 세계 삼상의 전류가 이제 합의돼 가지고 하나의 자기장을 만드는 이제 벡터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떤 PWM 제어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두 상은 이제 조금씩 변하고 거의 하이를 유지하고 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한 상이 하이에서 로를 이렇게 변하면서 벡터 제어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아까 이제 요렇게 한 상이 요렇게 이제 이렇게 변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위치가 100에서 110으로 바뀔 때 이 검은 벡터가 이제 빨간색과 이제 녹색의 합 벡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얘는 유지를 하는 거면 유지를 거의 이제 크게 변화가 없고 실제로 이제 변해 가지고 그 음, 요 검은색 벡터가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이제 B상이 그 이제 로에서 그러니까 듀티가 이제 거의 없는 데서 이제 많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요 벡터가 요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제2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C-와 그다음에 B 플러스는 이제 일정하게 거의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C는 이제 거의 로를 유지하고 B는 거의 하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A가 하이에서 이게 이제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니까 하이에서 로로 이렇게 변하면서 요 벡터가 요렇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3 구간에서도 이제 B축은 하이를 유지하고 A축은 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C가 이제 듀티가 로에서 하이로 증가하는 쪽으로 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지금 그래서 이제 1영역, 2영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벡터가 회전을 하는데 이제 얘를 우리 이제 PWM 제어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섹터별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요 변하는 게 요 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트에서는 A는 하이를 유지하고 C는 로를 유지하고 B가 로에서 하이로 이제 듀티가 거의 제로에서 이제 맥스로 증가하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영역에서는 A가 이제 하이에서 로우로 그러니까 듀티 맥스에서 듀티 로우로 이제 이렇게 듀티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듀티가 이제 변하는 걸
강영역별로 이렇게 이제 섹터 1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이제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영역에서는 민에서 맥스로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맥스에서 민으로 이제 감소하고 그 다음 맥스에서 민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민에서 맥스로 증가하고 이제 요게 이제 한 번씩 반복되면은 이제 6사이클이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이런 그 이제 벡터 제어 BW 이제 스페이스 벡터 제어 BWM이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한 그 매트릭 코드를 이제 그 좀 분석해 보는 것도 이제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인풋 전압은 이제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위상별로 그러니까 이게 0도, 120도, 240도 이래 이제 삼상으로 이제 120도의 어떤 이제 이제 페이지를 두고 이제 A상, B상, C상이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좌표 변환을 해가지고 D축과 Q축으로 이제 이 클락 변환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알파 베타 변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지좌표로 이제 나타내면은 삼상이 이제 알파와 베타의 두 축으로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제 PWM 제어를 할 때 이제 어떤 각도 정보를 이제 넣기 위해서 이제 요 나중에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입력 삼상으로 되는 이제 입력 ABC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PWM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삼각파를 만드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각도 정보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 정보를 구해야 우리가 이제 60도마다 이제 끊어 가지고 이제 섹터 1, 섹터 2, 섹터 3, 섹터 4, 이제 5, 6 이렇게 이제 6구간으로 이제 나눌 건데 이게 이제 60도로 되는 거죠. 그럼 60도 그러면 회전하는 어떤 각도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각도 정보를 알려 그러면은 앞에서 구한 여기 이제 이 알파 베타 DQ 이제 VDQ와 VDS 이제 요 정보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아크탄젠트로 하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이제 우리가 0에서 360도 요 각도 정보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0에서 이제 2파이까지. 그러니까 이제 2파이면은 이제 3.14 곱하기 2 하면 6 얼마 되는 거죠. 이제 6점 얼마 이래. 그러니까 0에서 2파이면은 이제 3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테리 함수 중에 아크탄젠트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값을 이제 리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크탄젠트 2라는 이제 함수를 쓰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180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180도를 이제 리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80도 플러스 180도 해가지고 360도를 리턴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아크탄젠트를 구하면은 세타 값은 이제 요 밑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음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3.14 마이너스 3.14부터 플러스 3.14까지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14 플러스 3.14.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3.14 구간에다가 2파이를 더해가지고 2파이를 더해주면은 이제
0에서 3.14, 그 다음에 또 이제 3.14 해가지고 이제 그 2파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마이너스 값을 이제 2파이를 대주면, 2파이를 대주면은 0에서 2파이, 0에서 360도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 주황색 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황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타, 그러니까 요 i는 그 요 이제 전체 이제 요 그 우리가 요 이제 스텝 타임을 이제 정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샘플링 타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산하면 한 9천 얼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에서 이제 그 i는 그 이제 9천 이제 한 100 정도를 이제 그 0에서 이제 9,100을 이제 그 계속 이제 인가를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0을 인가하면 이제 0도고, 그 다음에 이제 9,100을 인가하면 이제 360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i는 이제 거의 한 만 정도를 이제 입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르륵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요게 나오고 60도마다 이제 섹터를 정해가지고 이제 0에서 60도는 이제 1로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에서 120도는 2로 할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전체 SN 값은 그 섹터 넘버가 되겠죠. 섹터 넘버는 이제 1섹터, 2섹터, 60도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6개 섹터가 나눠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회전 좌표계로 바꾼, 삼상을 회전 좌표계로 바꾼 이제 그 정지 좌표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각도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 각도 정보를 통해 가지고 60도마다 이제 섹터 정보를 이제 6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섹터 정보가 이렇게 나눠지면은 그 이제 섹터 정보가 1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섹터를 이제 그 1, 2, 3, 4, 5 이제 6개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만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이 섹터 정보는 이제 뭐 한 뭐 한 200 뭐 이제 되면은 여기 이제 그까지는 이제 계속 1이 유지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1섹터 구간에서는 이제 요 행렬, 그게 V1, V2, V0인데 이제 여기 의미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제 T1, T2 시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요게 T1, T2겠죠. T1 시간, T2 시간. 그 다음에 섹터 2에서는 요게 T1, T2. 그 다음에 섹터 3에서는 요게 T1, T2.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T1, T2 시간을 이제 각 섹터별로 이렇게 이제 행렬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면은 이제 이제 섹터 구간에 따라서 이제 요게 T1, 섹터 1에서는 100이 T1이 되고 110이 T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섹터에서는 110이 T1이 되고, 그 다음에 101이 이제 T2가 될 거고, 3섹터에서는 101이 T1이 되고 110이 T2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0벡터, 그러니까 파워가 가해지지 않는 0벡터 시간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SN을 이제 U에 할당해 놓으면 U는 1, 2, 3, 4, 5, 6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6개로 이제 그 할당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T1과 T2 시간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 식은 이제 요 식은 이제 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RF는 이제 그 VDS와 이제 VQS, 아까 우리 이제 그 삼상을 이제 그 정지 좌표로 바꾼 고 벡터가 되겠죠. 이제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이제
T1과 T2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벡터가 이제 그 요 두 개니까 우리가 이제 요 벡터를 합치면은 요렇게 한번 계산되고 요렇게 한번 계산되니까 이제 그 뒤에는 T1과 T2 두 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별로 해가지고 각 영역에 섹터 1, 섹터 2, 섹터 1의 두 개 값, 그 다음에 섹터 2의 또 두 개 값, 3의 두 개 값, 이런 식으로 섹터를 가면서 이제 두 개 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할당을 하고, 그래서 영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T102에다가 이제 넣으면은 이제 그 T1 시간, T2 시간, T0 시간 각 섹터별로 이제 그 시간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V 이제 102에다가 아까 이제 요 값들을 그러니까 섹터별로 넣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섹터 1에서는 이제 요 행렬을 넣는 거고 섹터 2에서는 이제 요 행렬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이 게이트 이제 피트 볼륨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게이트 폭을 산출할 수 있는 이제 요 파형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T1과 T2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V1 그러니까 섹터 1에서는 100이고 V2는 110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 시간 전체 주기에 이제 T1 시간 하고 이제 V1 벡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T2 시간 그다음에 TS분의 T2 시간에 V2 벡터 하도 0 벡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요리 갔다가 요리 왔다가 이제 0 벡터로 가면 이제 이게 한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n은 이제 1, 2, 3,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섹터는 1이 될 거고 2가 되고 2섹터는 2, 3 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그러면 요 이제 이 적분식에 의해 가지고 요 합박대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 요 행렬식을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 합벡터죠. 합벡터 돼가지고 이제 그 얘를 변하는 식을 이제 만들고 그래서 T1과 T2에 돼 가지고 해내면은 이제 T1의 어떤 할당된 시간, T2 할당된 시간, 그다음 0벡터의 시간이 나오는데 근데 요렇게 이제 그 사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알파가 이제 계속 변하죠. 이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알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연산이 너무 이제 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이제 알파 그러니까 이 알파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알파 이걸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알파는 계속 이제 이 각도의 변하니까 요거는 연산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지좌표계 그러니까 삼상에서 이제 정지좌표계를 한 요 변환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T1과 T2를 이제 구하면은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D축 그러니까 이제 요 D축과 Q축에 대한 요 이제 값들로 환산되면서 T1과 T2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VDS와 VQS에는 이제 그 각도 정보가 있죠. 이제 여기에는 각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걔를 이렇게 이제 넣으면은 이제 T1과 T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인 요 알파 요 텀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그 텀들이 여기에 이제 이 알파벳에 변환한 요 VDQ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제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그 상관함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이제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T1과 T2를 요 변환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여기 보면 U1,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거 M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자체가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사인 그 3분의 파이가 루트 3분의 1입니다. 루트 3분의 1. 그냥 분모에 이제 있으니까 분모에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제 루트 3은 이제 분자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은 요게 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의 행렬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시간에 따라 이제 변하는 어떤 각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이제 벡터를,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따르는 이제 요 T1과 T2 그다음 0벡터에 대한 시간을 구해가지고 이제 T10에 대한 벡터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120에는 이제 요 스위치에 대한 이제 정보, 요 스위치에 대한 정보 이제 벡터로 저장을 하면은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가 이제 그 A상, B상, C상에 대한 어떤 그 게이트 신호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상하파 주파수에다가 이제 TA상, 그러니까 요 이제 얘를 계산해 가지고 1을 넣으면은 이제 TA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그 요 파란색으로 보는 바와 같이 요 TA에다가 이제 I를 이제 0에서 그 이제 9100을 이제 한 10,000개 정도 넣으면은 요런 이제 그 파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각 섹트별로 그 두 섹트는 이제 유지를 하고, 한 섹트는 이제 감소했다가 두 섹트 유지하고, 또 한 섹트는 또 증가했다가 두 섹트 유지하고 감소하고 유지하다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섹트별로, 그러니까 두 섹트는 이제 유지하고 하이 두 섹트 유지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로우로 떨어지면서 이제 변화하고, 그 다음 로우 두 섹트 유지되면은 하이로 올라가면서 이제 듀티가 변화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각각 SA, SB, SC 각 상에 이제 그러니까 요 이제 각 상별로 요 이제 듀티가 이렇게 비교돼가지고 BW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각 섹트별로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섹트가 바뀌면서 이제 스위칭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따라서 이제 BWM이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각각에 대한 그 A상은 요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겠죠. 그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B상은 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쭉 나타나는 요게 요걸로 나타났고, C상은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요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제 각 이제 상에 걸리는 이제 그 PWM 전압이죠,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순간 전압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저기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그 나타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이제 우리 벡터 제어를 가지고 이제 이 매트랩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코딩으로 이제 구현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어떤 그 이제 벡터 제어의 원리적인 부분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듀티가 이제 변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상은 이제 하이로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한 상이 이제 그 이제 이렇게 듀티가 이제 변하면서 그 핫백들을 이제 회전시킨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저기 매트랩 코드로 이제 이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제 나중에 C 코드로 뭐 오토 코드로 전환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DSP나 이런 데 이제 펌웨어로 이제 넣기가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매트릭 코드를 이제 이해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DSP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실제 모터제어를 할 때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코딩으로 넣기가 훨씬 이제 용이하다는 것도 좀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계산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계산은 좀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좌표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요 이제 시간에 따른 어떤 각도, 이제 사인 알파에 대한 벡터를 이제 정지좌표계를 이용해 가지고 환산을 하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변하는 그런 텀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이제 용이해진다.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좀 연산을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코딩을 만들 수 있다. 요것도 좀, 예, 강조를,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렇게 이제 변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매트랩 코드를 가지고 좀 분석을, 예,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